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아까 우리나라 GDP하고 우리나라 물가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1분기 GDP는 미국하고 다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예, 뭐 1.3, 전년 동기 대비 3.4. 예. 미국시 연율로 따지면 미국이 1.6인데요. 우리 5.2%였어요. 연율로 따지면. 예. 그런데 우리 GDP가 그렇게 증가한 거는 소비가 좀 증가했고요. 특히 건설 투자가 올 2분기에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건설 투자는 기저효과입니다. 그죠. 작년 너무 안 좋았으니까. 4.5%로 감소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 여전히 수출이죠. 수출. 예.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6%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이라면 우리 GDP 성장률이 0.7%라는 의미인데요. 순수출이 여전히 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4월 수출 동향이 어제 발표됐는데 우리 수출 여전히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도 됩니까?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 중에 1.3 중에 0.6이 순수출이다. 0.6%포인트. 포인트.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예.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45%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와가지고요. 다들 지금 경제 전망 상향 조정할 거예요. 그렇죠. 정부도 이제 상향 조정한다고. 예.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상향 조정입니까 이게? 예, 참 오랜만인데요. 네. 정부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을 2.1%로 전망해놨는데요. 네. 한국은행이 그 1, 4분기 경제 성장 1.3%로 나오니까 긴급 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 기업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서 예. 막 애널리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실적 추정치 높여야겠다라고 예, 높이는. 되겠다. 예. 그래서 올해 성장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5% 이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2.1에서 2.5 이상.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1, 4분기가 너무 높게 나왔으니까요. 예. 1, 4분기가 전분기 대비 1.3%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2.5% 성장하더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는 분기별로는 뭐 0.4 내지 0.5%. 이게 또 전 분기 대비니까 예, 예. 그 전 분기에 높이 성장을 했다면 예. 약간 기저효과보다는 좀 부담이 기저효과.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거꾸로. 2분기 성장률은 또 낮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요건 항상 뭐 기저를 봐야 되는 예, 거니까요. 그래서 늘 그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추세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까진 좋은데 예. 빠르게 또 회복이 되어야 할 텐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지금 3.5%의 기준금리를 뭐 이렇게 시급하게 내릴 필요도 없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한 2.5% 안팎이고요. 근데 한국의 이제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예, 예. 물가가 2%로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를 2월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은 2.3, 근원은 2.0으로 예상했어요. 네. 그러면 목표치 근접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2%대 초반이나 예. 정말 2.0이나 이렇게 찍는 걸 하긴, 보고 결정하겠죠. 하긴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통화정책은 늘 그 선제적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저 미국이나 우리나라 통화정책 효과 분석해 보니까요. 금리를 올리고 내렸을 때 이게 소비, 투자 뭐 이런 경제 지표에 미치는 시차 효과가 한 12개월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나요. 12개월이나요? 예. 보통 한 6개월 정도 그 효과를 내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 하잖아요. 6개월부터 나타나긴 하는데 가장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1년 뒤에요. 예. 그래서 선제적이어야 된다. 예, 예. 그 교수님도 그 이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리더라도 예. 한국은행이 먼저 내릴 수도 있다. 예, 올릴 그렇습니다. 때도 먼저 올렸고 예. 내리는 것도 먼저 내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도 그런 질문이 그 기자가 하더라고요. 네. 지금 22는 라가르드 총재가 한 6월쯤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먼저 내릴 수 예. 있다고. 지금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 낮고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렇고. 네. 예, 그런데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물가가 먼저 더 잘 잡히고 예. 있으니
그리고 이번 그 금리 인상 국면에서 아이고, 네. 우리가 먼저 올렸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먼저 올렸고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인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끝나고 나서 하는 총재가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 방향으로 가면 우리 금리 못 내린다. 근데 시간의 문제 금리 내린다고 하지 않느냐. 아, 그죠. 그러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음. 우리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 저는 우리가 먼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이제 환율입니다. 예. 환율이 물론 이제 1,400원 찍고 조금 내려오긴 예. 했습니다만 내려와 봐야 1,370, 80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환율이 뭐 높은 거는 우리가 내부적인 상황보다는 달러 강세였고 엔 약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엔 달러 환율하고 우리 원 달러 환율로 상관계수 구해 보니까 0.66 정도 나와요. 엔화랑 원화요? 예. 그다음에 이하나하고 원화가 0.7로 더 높습니다만 네네네. 우리가 이하나에 더 의존한다는 건 그런데 엔이 그렇게 약세되니까 우리도 같이. 그런데 과연 그 달러가 강세를 얼마까지 보일 것인가 여기에가 달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도 시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는 맞습니다. 근데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얼마 전에 100에서 지금 106까지 올랐으니까 달러 강세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중기 추세를 보니까 2022년 10월에 네. 114였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 저점이 저는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2년 10월 그때가 미국의 무슨 은행들 막 예, 흔들리고 흔들 때. 예. 우리나라는 또 레고랜드 터지고 막 이럴 때. 예. 예, 그때 우리나라 환율도 굉장히 맞아요. 높았었죠. 네네네. 예, 1,400원이 그때 아마 넘었었고. 예, 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고용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달러는 약세다. 예. 어허.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고 원화가 약세니까 우리 안에 뭔가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경제 체질이 또 약해지는 것 아닌가? 좀 불안감이 들잖아요. 내부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뭐 물론 항상 이럴 때 막 가계부채 얘기 나오고 뭐 기업부채 얘기 나오고 하는데요. 뭐 내부적인 문제가 많죠. 우리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지금 2%대로 네. 떨어지고 있고요. 네. 뭐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니까 우리가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때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까지 갔는데요. 네. 작년에 보니까 1.6%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을 하니까. 최근에 그 충격적인 뉴스 있지 않았습니까? 멕시코보다? 그 명목 GDP 순위가 13위에서 14위로 밀렸습니다. 예. 근데 그게 멕시코한테 밀렸습니다. 예. 물론 이제 멕시코는 미국의 제조 기지들이 예. 많고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수출 때문에 멕시코에도 공장 많이 짓고 하기는 한데 이게 썩 참 좋은 비중이 소식은 계속 아니에요. 줄어들 거예요. 어떤 비중이요? 우리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세계 경제 평균이 3.3% 뭐 3% 약간 넘게 성장하는데요. 우리 2%에서 우리 한 5년 후에는 1% 초중반대로 잠재 성장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세계 커지는 규모보다 우리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덜 커지니까 우리 비중은 세계에서 계속 축소되는 거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가계 부채 많죠. 지금 기업 부채 많죠. 부동산 PF 그런 문제는 많은데요. 그런데 대여건은 우리가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대외 여건은 예. 우리 순 금융 자산이요. 한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네. 부채보다도 금융 부채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 자산이 7천억 달러 더 많다는 달러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요. 한국은에서 한 540억 달러 정도 흑자 예상하는데 제가 예상하면 한 630억 달러 흑자 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많은데 네. 대여건은 우리가 단기 부채도 한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장단기 부채 비율이 네. 건전하다.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은 우리 정부 부채는 GDP도 50%로
세계에서 제일 건전한 정부거든요. 아직까지는. 요건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가게는 병들고 있고 이제 기업도 조금 그런데 정부는 아주 튼실한.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계부채는 낮아졌는데 정부 부채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계부채를 정부가 끌어안은 거예요. 가게한테 돈 주면서. 음. 근데 부채 총량 보면은 우리가 뭐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합치면요. 네. 뭐 세계 평균 그 정도예요. 음. 근데 우리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낮추려면은 우리 정부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선택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구조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예. 우리나라는 정부는 매우 건전하고 가계와 기업이 압도적으로 부채가 많고 예, 예.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할 있어요. 수는 없죠. 예. 그때그때 그 나라 경제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약간 건전 재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지난 정부가 많이 썼다고 이번 정부는 건전 재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금은 안 거치고 지금 적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예.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돈이 안 거치면 예. 안 거치는 걸 인정을 하고 쓸 때 써야 하니 예. 적자 국채라도 발행을 해서 경기 어려울 땐 써야 된다라는 예, 그렇죠. 게 교수님의 생각.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뭐죠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그것만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니까 예. 우선은 예산을 써야 되겠고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마통 끌어다 쓰고 예, 있죠. 예, 예. 저처럼. 공통점이 그 있네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그냥 일시적으로 좀 용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 지난해도 한 56조 원 들거쳤고 써야 되는 돈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랑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 끌어다가 쓰는 거랑 예. 뭐 왼쪽 돌이나 오른쪽 돌이나 마찬가지 빼오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거하고 구조적인 거죠. 적자 국채 일시적인 발행하면 10년짜리도 발행하고 20년짜리도 발행하고 거.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이거든요. 마통보다. 예, 마통보다. 그러니까 마통보다 한 30년짜리 주담대 대출 받아서 예. 쓰는 거라. 이거 비유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정부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 올해 들어서는 GDP도 개선이 되고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1분기도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성장률도 상향 수정을 한다는 타이밍에 정부가 과거에 안 좋을 때도 긴축을 했는데 좋아질 때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 1.3% 성장했는데요. 1분기 때문에 2.5%라는 겁니다. 1분기 2분기, 때문에. 3분기 가면은 전분기 대비 0.4 혹은 0.5 정도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에 거의 풀악셀 밟았고 그 1분기 올 연간 성장할 거를 예. 1분기에 절반 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는 1분기에 가속도 낸 걸로 좀 갈 뿐이지 예, 예. 거기서 더 가속하기는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이렇게 보니까 명쾌해집니다. 근데 아까 좀 환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환율 이야기를 마저 더 하자면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예. 보니까 고환율, 원화 약세가 그다지 또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예, 그렇죠. 뭐 엔화 약세된 만큼 원화도 약세되고 위안화 예. 약세된 만큼 원화가 약세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 45%니까요. 네.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게 좋죠, 우리 경제에서. 예, 물론 경제 주체별로 차별화인데 저 지금 수입하는 그 중소기업들 방문해 보면 굉장히 힘들죠. 너무 힘들죠. 예. 원재료 값들도 원재료가 올랐고 오르고 환율도 올랐고. 환율도 오르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으니까 환율이 좀 높은 게 우리 경제는 좀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대기업 위주로 먼저 또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 한국은행에서 기업경기 실사지수 매월 발표하는데요. 내수기업, 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심리가 개선된 게 수출 대기업이에요. 예, 차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별화하고 양극화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말로는 이게 낙수 효과. 대기업부터 벌면은 예. 중소 협력사로 이제 뭐 발주라도 많아지고 예.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낙수 효과가 어때요? 낙수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만 하지 예, 못하나. 예, 제가 최근에 그 청소 용역 업체 예. 주로 하고 뭐 다른 거 IT 서비스 단에서 강의를 한번 가서 네. 담당자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대기업에서도 여기서 긴축 경영한다고 그래요. 과거 같으면은 아. 사람들과 청소하는 사람들도 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은 몇 명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아, 비용 절감이요? 예, 다 비용 절감한다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데도 주 6일 출근해라.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삼성의 임원들에 임원들에 한해서라고는 한해서.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경영, 예, 이게 경우. 긴축 경영, 비용 절감. 예, 대기업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요. 예, 중소기업은 참 저 어렵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 경제 구조다 보니까 이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물론, 정부 역할이 큰 거죠. 그렇죠. 사실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지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한 3개월 뒤, 6개월 뒤에 어음 받을 거 예. 있는데 당장 한두 달 못 막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맞춤식으로요. 예, 선별해서 맞춰야 되죠. 그 엔화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게 상대적으로 약세의 강도를 따져보면 원화 약세보다 엔화 약세가 더 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때 달러당 160엔을 예. 넘었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60엔 가다가 어제 또 환율이 급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막 일본에서는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당국이 개입하는 거 예, 아니냐. 어제는 저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급변했는데요. 예.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러니까 157에 땅 갔던 게 일시적으로 153엔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153엔대까지. 엔화는 다시 그만큼 강세로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지금 155엔, 그 사이 156엔, 뭐 그 사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환율 변동이 이거 심했거든요. 어제 뭐 주가 변동도 심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가 변동 2, 3% 움직이는 거랑 예. 환율이 1, 2% 움직이는 거랑 환율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규모가 예, 크다 예, 보니까. 예. 근데 엔화가 왜 이렇게 약세되느냐? 네. 근데 일본이 그 디플레이션에서 중앙은행이 탈피했다는 거야. 자기들도 완전히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그 중국의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가 3.9%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지난주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 하면서요. 올해 내년 뭐 물가 전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중앙값이 1.9%더라고요. 아직 2%라는 확신이 안 생긴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확신이 생겨야지 이제 금리도 오르고, 예, 그다음에 국채 매입, 뭐 매월 그 6조 원씩 지금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줄일 텐데. 아직까지 돈 푸는 걸 이제 계속 하고 예. 있는데. 그리고 그 일본 그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 하면서 거기도 기자가 질문하더라고요. 그 환율이 그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직 별로인 것 같다. 오. 물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물가가 2% 넘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뭐 저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소위 저 국채 매입 이것도 많이 줄일 텐데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에서 이제 막 뻘밭에서 나왔는데 네. 혹시 좀 한쪽 발이 아직도 장화가 저 뻘밭에 있는 건 아닐까? 좀 정확한 두려운 표현이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시 또 빨려 들어갈 것 빨려들 같고. 거예요. 예. 그래서 양쪽 완화하는 건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또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는 건 방향보다는 이제 속도가 심할 때 예. 개입을 하잖아요. 예. 일본도 160엔 근처 가니까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엄청난 개입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일본 차원에서는 그거는 160엔은 뭔가 좀 사수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60엔 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상징적인. 예. 그래서 뭐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안 하더라고요. 하지는 않죠. 예. 안 하는데 준비는 돼 있다. 그러니까 즉시 그 시장에 예. 개입할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 뒷춤에 예. 새총이 있는지 딱총이 있는지 비비탄총인지 권총이 있는지는 안 알려주겠다. 시장에 돈이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일단 내 뒤에 뭐 있다 내 이거죠. 뒤에 있으니까 어. 함부로 엔약세 기대하지 말아라. 예, 그러면서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엔달 환율을 결정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요소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네. 예. 근데 미국은 어제가 4.6%고 일본은 0.9%거든요. 아직도 이 금리 차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금리 차가 축소가 되려면은 일본 그 중앙은행이 물가 2% 확신이 들면서 국채 매입을 줄이거나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엔이 강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네. 미 국채 수익률 뭐 4.7% 갔다가 지금 그 수준에서 조금 안정되고 있고. 예, 그런데 미국의 경제 상황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은 낮거든요. 오히려 갈수록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여기서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대로 예. 많은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그 미국채,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예. 많이 사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장기 국채 엔화 노출 ETF가 있더라고요. 예, 예. 엔화로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이런 ETF. 예. 근데 이 기대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최근 몇 달간 평가 예. 손실을 많이 보고 예,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앞으로는 좀 이익을 보기는 볼 텐데요. 네. 예, 그런데 그런 복잡한 투자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율도 예상해야 되죠. 금리도 예상해야 되죠. 그게 다 맞아야 되죠. 예, 다 맞아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예. 왜 그렇게 복잡한 투자를 합니까? 그냥 우리 국채 사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한국채. 예. 예. 우리 국채 수익률이 뭐 일본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10%, 우리 50%.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 아, 우리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우리 금리 인하한다. 그냥 걱정 말고 우리 국채를 사시지 왜 그냥 환율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한국채 10년물이 한 3. 몇 퍼센트 나오나요? 지금 한 3.5% 3.5% 정도인가요? 안팎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장기물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금리가 향후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은 적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잃을 것보단 얻을 게 조금 더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뭐 제가 예상해도 뭐 아마 4분기에는 소비자 물가 2%에 근접하거든요. 그럼 물가 상승이 낮으면 금리가 떨어지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시장 금리부터 또 내려올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우리 국채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왜 환율도 따져야 되고 또 일본 주식하고 엔화하고 근데 엔화가 강세되면요 일본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또 수출 기업들 또 그렇죠. 채산성 악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엔화가 아주 우리가 보기 드물게 거의 30년 만에 엔 약세를 보고 예. 있었는데 그 기존만 하더라도 한 2년 전으로 도달리면 뭐 일만 터지면 엔화는 안전자산이다. 예. 달러 강세일 때 또 엔화도 강세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안 될까요? 어때요 지금은? 엔화가 대표적으로 저금리 통화죠. 예. 그런데 달러가 강세 보일 때 가장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엔이 저금리 통화니까 네. 엔이 약세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엔화 투자에 참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히려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게 낫다. 예. 우리가 투자 좀 아는 거고 좀 쉬운 걸 투자하셔야 돼요. 괜히 좀 복잡하게 환율도 따지고 금리도 따지고 뭐 주식도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교수님은 최근에 이제 채권 투자는 예. 조금 더 이길 승률이 높다라고 예, 말씀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다가 반등했는데요. 또 그 채권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채권 투자라는 게 단기간의 어떤 차익보다는 좀 길게 보는 거죠, 본질이. 예, 채권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듯이 하면 안 되죠. 예. 이건 이제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근데 이것도 이제 시점을 잘 잡으면요. 예. 예, 제가 국고채 20년 ETF를 샀었거든요. 예. 근데 수익률이 한때
28% 되더라고요. 20년물 장기물. 예. 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20%로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근데 채권형으로 20%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하죠. 예, 예. 근데 그 시점을 잘 잡으면은 예, 채권에서도 그렇게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갔다고 해서 아이고 세상 끝났구나라고 예. 볼 게 아니라 예.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언젠간 금리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역발상으로요. 그렇죠. 뭐 우리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우리 정부 원금 내줍니다. 이자도 내줍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면 뭐 투자고 뭐고 자산 배분이고 뭐 없죠. 뭐, 예. 뭐 하기사 뭐 달러 자산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또 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 중에도 일본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더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아요. 아, 그렇죠. 얼마 전에도 어디였죠? S&P였나? 국가 신용 등급 이제 그 유지했다고 예.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예. 좋습니다.